백스컴. 수건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백스컴 박시장입니다. 2022년 첫 영상이네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스트레스 좀 덜 받고 즐거운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조금 일찍 올라왔죠. 간밤에 신제품 출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이들 기다리셨을 텐데요. 인텔 12세대 논-K 제품들하고 H610 그리고 B660 보드가 출시를 했습니다. 작년에 출시했었던 12세대 제품들은 모두 오버클럭이 가능한 K 제품들이어서 CPU 가격대도 좀 높았고 같이 출시한 Z690 보드로만 조합이 가능했기 때문에 저렴하게 맞추고자 하시는 분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으셨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오늘 H보드랑 B보드 그리고 논-K 제품들까지 출시를 해서 훨씬 더 저렴하게 PC를 맞추실 수 있게 되었네요. 펜티엄부터 i3, i5, i7, i9 모든 제품군에서 CPU가 출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CPU 선택폭이 굉장히 다양하게 넓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촬영하고 있는 오늘이 1월 4일이다 보니까 아직 CPU 금액이랑 메인보드 금액은 전해듣지 못했는데 기존 제품들과 비슷한 금액대나 정말 조금만 올라간 상태로 출시를 해준다면 상당히 가성비 좋은 조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월 5일 오후쯤에는 각 제품별 라인업하고 가격대까지 다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옆에 있는 이거죠? MSI에서 보내주신 미디어 킷을 한번 살펴볼 건데 이 미디어 킷 안에는 옆에 이 두 가지가 들어있었거든요. CPU부터 살펴보자면 안에 들어있는 제품은 인텔 i5 12400 모델이 들어있었고요. 메인보드는 옆에 있는 MSI MAG B660M 박격포 와이파이 제품 이렇게 들어있었습니다. CPU부터 살펴보자면 인텔 i5 12400은 6코어 12스레드로 구성된 모델이거든요. P코어 6개로 되어 있어서 기존에 출시되었던 K 제품들과는 달리 2코어가 없는 상태로 출시가 되었고요. 같은 i5 라인업인 12600K는 P코어 6개, 2코어 4개로 16스레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i5 12400은 6코어 12스레드로 나왔습니다. 메모리는 사용하시는 메인보드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한데 DDR4, DDR5 보드를 어떤 걸 선택하시냐에 따라서 메모리도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시장에는 DDR5 메모리가 거의 없다 보니까 당분간은 DDR4 메인보드가 많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사용한 메인보드는 옆에 있는 이 모델이죠. MSI MAG B660M 박격포 와이파이입니다. 제품을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메인보드 디자인은 기존의 박격포 와이파이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기판을 제외한 방열판 모든 곳이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고요. 실물로 보면 약간 실버에 가깝기는 한데 이 메인보드를 PC에 장착을 하고 전원을 넣게 되면 LED들이 좀 밝게 빛나면서 실버 톤이 좀 화이트 톤에 좀 더 가깝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화이트 감성 PC를 구성을 할 때 상당히 많이 사용을 했던 메인보드입니다. 전원부는 14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오늘은 i5만 테스트를 해보겠지만 i7 테스트도 당연히 해볼 거고요. i9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CPU 보조 전원은 8+8핀으로 되어 있어서 뭐 i5급을 쓰실 때는 8핀만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이상의 i7, i9급을 쓰실 때 플러스 8핀 모두 다 연결을 해주시면 좀 더 안정적인 전원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M.2 SSD가 거의 기본이 되는 시대다 보니까 M.2 슬롯은 위, 아래 두 개가 위치하고 있고 모두 M.2 실드 프로저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굳이 M.2 방열판을 돈 주고 사지 않으셔도 바로 쓰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PCI Express 4.0 SSD 당연히 사용이 가능하고요. I/O 단자 쪽을 살펴보면 후면부 USB 포트는 총 8개이고 2.5기가 리얼텍 기가램과 블루투스 와이파이 모두 장착이 되어 있네요. 이 메인보드로 조만간 또 화이트 감성 한 대 만들어 봐야 될 텐데 화이트 그래픽카드 구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그래픽카드 수급이 되는 대로 화이트 감성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격포 와이파이 역시 DDR4 보드랑 DDR5 보드 이렇게 각각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시는 메모리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부품 소개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모두 궁금해하실 만한 테스트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테스트에 사용한 부품은 미디어 kit에 들어있던 i5 12400하고 메인보드는 MSI B660M 박격포 와이파이를 사용을 했고요. 메모리는 ADATA 16기가 모델로 DDR5 4800 클럭의 CL40 8기가 2개 메모리를 장착해줬습니다. 그래픽카드는 RTX 3060 Ti를 사용을 했고요. 미디어 킷인 관계로 기본 쿨러가 없다 보니까 3R RC410 공랭 쿨러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 온도가 나오는지 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것 같네요. 그럼 벤치 결과 쭉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파스 CPU 점수는 9,575점이 나와줬고요. 파스 피직스 점수는 23,947점이 나왔네요. 블렌더 테스트에서는 약 3분 16초 정도가 걸렸고요. 시네벤치 R23으로 돌려봤을 때는 싱글은 1,709점, 멀티 점수는 12,376점이 나왔네요. 기존 i5보다는 확실히 좋은 성능이고요. 그럼 이제 간단한 게임 테스트 들어가 볼게요. 게임은 총 2가지 준비를 해봤고요. 토탈워 3국하고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 벤치마크입니다. FHD 해상도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게임 영상 보여드릴게요. 게임 프레임의 경우 그래픽 카드에 따라 다르니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 생각이 들고요. 3060 Ti 그래픽 카드를 장착을 했을 때 얼만큼 활용이 가능한지도 보시면 좋을 텐데 그래픽 카드 활용률은 거의 100% 가까이 찍어주고 있어서 i5 CPU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제 생각에는 훨씬 더 상급의 그래픽 카드들도 i5로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온도의 경우 정품 쿨러는 아니지만 3만원 정도의 쿨러를 장착을 해줬을 때 40도 미만의 온도를 보여줘서 상당히 낮은 온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정품 쿨러만 쓰셔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온도라고 보여지네요. 이번에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 영상입니다. 앞선 토탈워 영상에서는 CPU 점유율이 30%대였던 반면에 어쌔신 오디세이는 CPU를 상당히 많이 쓰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한 50%에서 60% 이상 사용하는 와중에도 온도가 40도 미만이거든요. 이 정도 온도라면 뭐 쿨러로 인한 스트레스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은 못 만져봤지만 정품 쿨러를 썼을 때는 어느 정도 온도를 보여줄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맛보기 영상처럼 간단하게 부품 소개랑 테스트만 해봤는데요. CPU 가격하고 메인보드 금액을 합쳐서 30만원대 초반에 조합이 가능하다면 게임용 PC 제작 시 거의 압도적인 원픽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대부분 분들이 궁금하실 게 그래서 다른 CPU랑 비교했을 때 뭐가 더 나은데? 라는 부분일 거예요. 다음 영상으로는 i5 12400하고 AMD 5600X 비교 영상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최대한 빨리 업로드하도록 할게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5% 수컷들을 위한 방송 백스컴 박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